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점점 격화되고 있는 홍콩 시위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또 양시장이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내외적인 불안의 원달러 환율도 오늘 7원 가까이 오르면서 다시금 시장이 하루 만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마음이 참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이번 주 이거래일뿐이 남아있지 않고요. 11월장 그리고 12월장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 오늘도 민박사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보는 눈을 키워가는 시간 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저희 방송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주식 훈민정음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훈민정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어김없이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수요일인데요. 네네. 참 수도 없이 네. 종목들이 떨어진 날이었어요. 네. 비까지 오던데 네네. 우리 전문가님은 비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비는 네. 저는 올 때는 좀 확 이제 쏟아붓는 비가 내렸을 때 좀 기분이 좋은 좀 그런 비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막 쏟아붓진 않았으니까 네네. 그냥 기분이 그저 그러셨겠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시장도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썩 그렇게 오늘 비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바람만 빼고는 그래도 실내에서 비를 구경하는 거는 또 참 재밌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약간 좀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래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는데 내일 이제 또 영하로 기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 따뜻하게 하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내일 단단하게 옷을 입으신 다음에 외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시장 전략도 아주 든든하게 챙겨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태훈 전문가의 주식 훈민정음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혹시라도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싶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이제 모두들 찾으셨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 있죠? 주식 훈민정음 6글자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이태훈 전문가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무료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가실 수 있는 방을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전화 연결부터 해서 저희가 오늘 시장 상황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박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민 박사님. 네, 민 박사님이 지금. 네. 박사님 저 이렇게 놀래키실 건가요? 요즘에 이벤트입니다, 어제부터. 난감하게 해야지 방송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서프라이즈네요.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요. 서프라이즈 놀랐어요. 제가 어제 좀 끼니를 말씀을 안 드렸다고 약간 좀 서운하셨나 봐요. 예, 오늘은 날씨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니요. 오늘 다이어트 잘 하셨는지 여쭤볼 건데요. 저는 2달 동안 15kg 뺐습니다.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 사진하고 상당히 다르신 거 아닌가요? 흡사합니다. 그래요? 15kg 그러니까 빼서. 거기에 15kg가 불었을 땐 굉장히 뚱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다이어트 성공을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민 박사님. 네네. 오늘 조정이 나오면은 주 후반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잖아요. 예. 오늘장 리뷰 일단 궁금하고 그러면은 내일장의 상승이 좀 나올까요?
자, 일단 어제 제가 하락한다라고 얘기했죠. 어제 상승에 대한 건 접어라. 하락하는 게 맞다. 오늘 하락했죠.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파랗해가지고. 그죠? 네. 근데 이거 하락했다고 큰 손해 본 사람도 없고요. 좋아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장 예측은 제가 운 좋게 뭐 9할 이상은 맞췄을 거예요. 거의 다 뭐 하루하루도 맞췄는데 뭐 앞으로 맞추면 좋겠죠. 근데 이거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좌우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 후반 반등을 모색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매도 주체를 봤을 때는 뭐 내일이나 주 후반 그냥 다음 주 희망적으로 금요일장은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조정이 맞구나. 다음 주엔 뭐 상승하겠는데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일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목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솔직히 전문가한테는 물어보는 건 결례입니다. 사실상 그걸 맞추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신도 없어서 두리뭉실 다음 주는 어떨 것 같아요? 뭐 보통 이런 거 한 달 후는 내년은 그러는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저도 매번 시험 보는 느낌이라. 근데 중요한 건 맥락은 시장은 조정을 받을 때 받아야 그 다음 주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지금은 상승을 해왔으니 조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번에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저희가 잠시 뒤에 종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큰 그림, 시황적인 부분을 오늘 봐주신 민 박사, 민경무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민 박사님을 만나고 온 사이에 샵 4989번으로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벌써 첫 번째 종목부터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을 위해서 봐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이태원 전문가께서 직접 봐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화입니다. 매수가 25,000원의 비중 2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화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거의 뭐 2년 정도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는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참 거래량이 조금 나오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매수가 25,000원이시면 현재 매수가 부근이라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000원, 26,000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한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또 한 번 조정을 받는다면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23,000원은 반드시 잡고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 3만 원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유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추세를 갖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이러한 이슈 하나 나올 때마다 역시 움직이는 모습, 점상한가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한 이후 조정을 받고 지금 바닥권에서 이평선이 모여 있는데 흥구석유는 단기적으로만 대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6,5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릴 경우 5,4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우수 AMS입니다. 자동차 부품, 그중에서도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의 뭐 부품을 납품한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 지금 완전 역배열로 추세가 무너져 있습니다. 매수가가 4,800원의 비중 20%면 매수가 대비 지금 손실폭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4,0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4,000원에서 추가 매수 정도, 추가 매수 한 10% 정도 추가하셔서 비중 30% 정도 채우시고 반등 나오면은 1차 목표가 4,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밀릴 경우 손절가는 3,000원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우리들 제약입니다.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로 과거에 급등도 여러 차례 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역시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장중에 13%까지 파동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5,930원이면 그래도 충분한 수익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 7,5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이제 6,300원 정도 이탈을 한다 하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좀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매수가가 45,000원이시면 10% 정도 수익 구간, 수익은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반등 시 1차 목표가 6만 원 정도, 이 자리 상당히 좀 돌파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6만 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좀 밀린다고 한다면 48,500원 정도, 일단은 이 자리 이제 익절가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참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저희가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한 번 더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4989번으로 저희 훈민정음 프로그램 시간에 아직 상담 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으신 다음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한 번 더 봐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께 주목을 받았던 이슈 혹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스탁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부실기업 테마 형성하나? 라는 키워드고요. 관리 종목 지정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AI센터, 미래 SCI, 그리고 ESV까지 세 종목 보겠습니다. 네, 부실기업, 한 동전주들, 세 자릿수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 중에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종목들을 세 가지 정도 살펴봤지만 일단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건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이태훈 전문가께서 이슈를 골라주신 이유 그리고 자세한 분석까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난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하면서 주도주 중심의 상승, 그리고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순환매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의 시장의 흐름, 최근 몇 년간의 흐름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도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장비, 그 다음에 후공정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됐을 때 이제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상한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사이클이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테마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던 정치 테마주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올 초에 수소차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남북 경협주, 그리고 일본의 이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서 애국 테마주, 이러한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그냥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이고, 이 기대를 가지고 수급으로 움직인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테마들은 기대를 갖고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테마들이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품절주 같은 경우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저는 이제 파동이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우선주 테마도 한번 형성이 되어서 움직일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최근에 바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동전주, 그중에서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동전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류 AI센터 같은 경우에는 불과 며칠 만에 300원짜리 주가가 1,5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투자 나르샤 시간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꼭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런 기업은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제가 혹여나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오늘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을 봤다. 이 좋은 기억이 나중에는 크게 우리 후회로 돌아올 수 있다. 한 번, 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실패를 할 경우 너무나도 큰 그러한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무리 급등하는 종목 좋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좀 자제해 주시라라는 좀 경각심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테마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태원 전문가께서 전망을 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순서대로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으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돌았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동전주들이 슬슬 기지개를 좀 켜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가장 먼저 그러면은 지난주 수요일에 첫 상한가가 터지고 나서 하루를 제외하고 오늘까지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죠. 한류 AI 센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0원대에 머물렀던 동전주가 네. 6거래일 연속 거의 상한가를 치면서 네. 지금 주가가 1,5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팍스넷 인슈, 인수. 네. 팍스넷 이슈를 이슈. 말하고 싶었어요. 아, 네네네. 팍스넷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네네. 분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이 한류 AI 센터라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정보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일단은 뭐 이 기업의 실적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급등했었던 이슈 뭐 굳이 갖다 붙이자면 팍스넷의 현직 임원들을 대거 영입할 예정이다. 자, 이번 달 25일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건이 사내이사로 팍스넷의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을 하고 현재 팍스넷의 임원 3, 4명이 역시 이 한류 AI 센터에 이제 사내 이사로 좀 선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반기 보고서 8월 중순에 나오는 반기 보고서에서 결국에는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고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된 기업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지 못하고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다 제가 자본금과 자본 총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 자본 잠식 지금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뭐 만약에 팍스넷이 인수를 해서 자금을 수여를 한다고 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년 3월 달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그리고 제가 재무제표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 보시면 14,000원대 있던 주가가 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차트만 딱 보면 야 14,000원짜리가 300원 완전 저평가돼 있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상한가 한번 기록하고 그 다음에 5% 상승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총 6거래일 중에 5거래일이 상승하면서 300원대 있던 주가가 무려 1,500원대까지 급등을 했는데 자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떠나서 지금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역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올해 매출액 대비해서 밑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 요 아래 자본금을 보시면 자본금이 20억인데 지금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15억이다. 투자를 이제 뭐 기업의 이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았던 투자 자금을 이미 다 까먹고 그리고 여기에 115억 원을 지금 더 까먹은 상황이다. 이러면 일부 자본 잠식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 자본 잠식이기 때문에 이 올해 이제 하반기 물론 뭐 하반기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회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4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러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즉 단지 차트만 보고 거래량 보고 힘을 보고 오늘도 아침에 분봉을 보시면 상한가 들어갈 때 9시 3분에 바로 그냥 상한가를 찍어버리면서 장중에 뭐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강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흐름만 보고 호가창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기업들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의 대부분 상장 폐지되기 이전에 하반기에 이러한 강한 파동을 한 번씩 주는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부분들을 참고한다면 이번에 파동은 우리는 조금 덫에 걸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일장에 잡아봐야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특징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류 AI 센터 4년 연속 적자 기업인데 지금 팍스넷으로의 피인수 가능성이 주목이 되면서 일주일 내내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조심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내일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는 주식을
일시적 스팟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수익을 내고 꾸준히 앞으로 만약에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낸다 그러면 평생 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의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수익을 내서 그 기쁨에 앞으로도 이런 매매를 한다면 한 번은 걸리고 그때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략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볼게요. 미래 SCI. 사실은 이 종목은 약간 좀 생소한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상을 치고 있는 종목인데 네. 아직 6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거래량도 어제 오늘 급 증가한 모습이거든요. 네. 이 종목도 오늘 왜 올랐는지 일단 궁금하고 내일 몇 번 더 갈런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소개를 좀 도와주실까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미래 SCI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10개입니다. 그중에 절반이 관리 종목이면서 동전주. 물론 뭐 한류 AI 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를 탈피를 했습니다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전주였다. 자, 이 미래 SCI도 마찬가지 현재 동전주인데 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저희 이제 한 분께서 오늘 미래 SCI로 수익을 봤다라고 하셔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꼭 드려야 될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슈로 가지고 온 종목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미래 SCI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사업 그리고 건자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완제품을 매입을 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는 그러한 화학 사업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바다모래를 퍼 올려서 세척을 해서 건설 자재로 판매를 하는 이러한 건자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건자재 사업에서 지난달에 이제 미래 SCI에서 건자재 사업을 중단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족 자원 보호 그리고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해사 채취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이 이제 건자재 사업도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도 기업의 실적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반기 보고서에 마찬가지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관리 종목으로 이미 편입이 된 그런 기업이고 3년 연속 적자 그리고 현재 완전 자본 잠식까지는 아니지만 자본금보다 지금 자본 총계가 더 낮은 자본 잠식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어려움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SC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30% 그리고 오늘 역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 역시 상한가를 기록할 만한 이유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역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자, 지금 2016년도 20억 흑자를 기록한 이후에 3년 연속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폭의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밑으로 자본금을 한번 보면 이 기업의 자본금 175억을 가진 자본금으로 사업을 영위를 했는데 현재는 161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난해 당기순이익 보면 213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올해도 마찬가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면 완전 자본 잠식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세전 계속 사업 이익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50% 이상 적자를 났을 때 이게 2년 이상 지속이 된다면 즉 아래 보시면 자본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17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의 절반 7억 정도, 87억 이상의 적자가 났을 경우 이때는 이제는 절반 이상의 자본 잠식이다, 절반 이상의 그러한 이제 적자다라 그래서 이 부분 또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 기업에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 즉
단지 그냥 관리 종목 테마, 동전주 테마로 엮여서 움직인 거지 올라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상승 시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아가시고 가급적이면 길게 가져가시지는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미래 SCI도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올라갔다라는 말씀이신데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수를 하셨다가 피해보시면 안 되니까 이태원 전문가께서 어제 오늘 상친 종목 지금 이 시간에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SCI 살펴봤고요. 매매가 위험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죠. ESV. 이 종목은 이름을 좀 들어봤어요. 저에게 네. 그래도 조금은 친숙한 종목인데 100원짜리 종목인데 오늘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이 종목도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최근에 최저시총 종목들이 이렇게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종목도 오늘 설마 네. 원인이 없었나요? 네, 당연합니다. 자, 동전주라고 무조건 급등했던 게 아니고 동전주 중에 실적이 좋지 않고 그리고 재무제표상 그리고 감사의견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관리 종목들 중심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ESV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자, 스마트카 그리고 스마트 홈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자동차가 상당히 좀 전자적으로 많이 바뀌면서 최첨단식으로 바뀌면서 이 ESV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자기자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를 초과하는 사업 손실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50% 이상 또 추가로 사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면 상장 폐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실적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안 되더라도 관리 종목 딱지를 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V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뭐 상당히 강한 그러한 모습들을 파동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2,000원, 3,000원대까지도 올라갔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무너지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 100원대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실면서 급등, 다만 급등할 만한 이슈는 전혀 없었다. 자, 그러면 역시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뭐 300억에서 150억대로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에 44억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딱 보더라도 매출액만 보더라도 회사가 좀 제대로 영위가 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4년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올해는 뭐 적자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100억대의 적자를 2번 연속 기록을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에 한번 살펴보면 자본금 113억 원에 264억 원. 자본금만 봤을 때는 이거는 자본 잠시까지는 아직까지는 여유 있다. 하지만 자본금 113억 원의 절반, 예를 들어 한 60억 정도라고 계산을 한다면 60억 이상의 세전 계속 사업 손실을 2번 연속 봤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도 48억을 봤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뭐 12억 정도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상장 폐지 사유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의를 해서 보셔야 되겠다. 단지 마지막 똑같은 말씀입니다. 단지 급등했다고 물론 급등한 종목들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매매하기 전에는 재무제표를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또 2년 연속 사업 손실을 좀 본 종목이라고 합니다. ESV 역시나 급등 테마 분위기를 타서 오늘 이유 없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거라고 하니까요.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려있는 이런 종목들 급등한다고 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따라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또 손실을 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피해야 할 종목들을 특징주 위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생방송으로 저희 주식 훈민정음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함께 할 건데요. 혹시 나는 무료로 종목을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카카오톡 켜시고 오픈 세팅방 검색창을 누르시면은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을 쓰실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주식 훈민정음 입력하시고 방에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어떤 정보들이든지 공유를 해가실 수 있고 이태훈 전문가께 언제든지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이태훈 전문가와 성공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문자가 또 소복히 쌓여 있기 때문에 샵 4989번으로 유료 문자로 연락을 주신 분들 또 이제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라이콤 4,900원에 비중 2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수익권입니다. 수익권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바닥을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 지금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다. 5,500원 돌파라면 6,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5,5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1차 목표가는 5,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 2차 목표가는 6,000원. 만약에 여기서 밀렸을 경우 4,8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짧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영인 프론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인 프론티어 역시 한 차례 파동을 주고 조정 그리고 이거는 지금 딱 보더라도 이 자리를 계속해서 좀 지지해 주려는 모습 그리고 고점을 지금 계속해서 좀 이렇게 낮추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조만간 이제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11,000 이 자리 11,500원 정도 1차 목표가 보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8,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우림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림기계 흐름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지라인은 여기 3,500원 자리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위로 본다고 하면 고점을 좀 계속해서 좀 낮추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이제 변곡점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방향을 보고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가 3,860원이다. 그러면 1차 목표가 4,250원 이 자리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 4,250원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라인 무너진다고 하면 3,300원, 3,3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SD생명공학 5,200원에 10%다.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갭으로 뛰었습니다만 거래량이 더 많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가 무너졌다. 당분간 추가적인 하락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가 5,200원이시니까 기술적 반등 시 이 자리 5,600원, 5,7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4,8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삼지 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00원에 비중 30%. 자, 이 삼지전자 역시 지금 자리는 이 자리 바닥권 구간입니다. 근데 매수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 30%. 자, 지금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와주면 괜찮은데 손절은 9,000원 일단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9,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12,300원까지 보시기보다는 손실을 조금 줄이는 손실을 좀 줄이면서 11,000원대 초반 11,300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훈 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종목 상담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혹시라도 내일장에도 또 어떤 종목이 속썩일지 모르니까요. 내일 나는 종목을 좀 미리 접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돼서 또 샵 4989번으로 저희 방송하기 전에 혹은 방송 중에도 언제든지 샵 4989번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에 받으실 거니까요. 전화번호를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번호죠. 샵 4989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과 업종 그리고 종목들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 내일장에 어떤 종목들을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수능 날인데 우리 수험생들은 떡하니 원하는 곳
붙었으면 좋겠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떡하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은 좀 순환매 시장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SNK 폴리텍 이 역시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자,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 시트를 생산을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이를 압축 스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압축 스펀지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 시트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사용을 하는데 뭐 건축 같은 데서는 방열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설비 이런 부분들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SNK 폴리텍은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완충제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게 떨어뜨리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흡음재 완충제로 사용을 하고 삼성 그리고 LG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로 이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을 제품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고 물론 이 폴리우레탄 폼을 두껍게 만드는 거는 뭐 상당히 좀 쉽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TV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얇게 만드는 기술, 얇고 고르게 만드는 기술을 가졌다. 그래서 이 기업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가파른 매출의 성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NK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뭐 5만 주, 6만 주, 많을 때 10만 주, 4만 주 거래량이 거의 없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 9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날 대량 거래량을 보시면 이 기업이 상장한 이후 2007년도 상장한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상한가가 들어온 자리, 즉 힘이 들어온 자리, 특히 상장 이후 가장 강한 힘이 들어온 자리가 바로 이 5,700원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밑에 지금 121선도 올라오고 있고 고점에서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 거래량이 지금 거의 없이 잠기다시피 하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2016년에 불과 600억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2017년에 1,700억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가 됐고 2018년도에 2,800억으로 1,10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거의 한 60%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 역시 상반기에 거의 1,700억 가까이 또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서 17%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36억에서 98억 그리고 135억으로 50% 가까이 증가가 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을 넘길 만큼 상당히 영업이익 실적도 상당히 준수하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보고 올해 한 150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다라고 본다고 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67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채 4배를 조금 넘는 4.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돼 있는 주식수 1,170만 주 중에 유통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600만 주가 채 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힘이 한번 들어온다면 강한 힘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5,96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900원 정도 매수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1% 정도 밀린 구간 정도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7,000원 정도. 자, 지난번 한번 반등 나왔다가 저항받았던 자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뭐 길게 잡으실 필요 없고 이평선 121선 이탈한 5,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직 약간 저점에 좀 잡아볼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파르게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SNK 폴리텍 좀 생소하게 느껴지셨다면 내일장부터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매수가 5,900원,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손절가 5,5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일장 관심주를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태원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나르샤는요,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생소한 주식 기법부터 날카로운 종목 파헤치기까지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만큼은 내려가는 시장에서도 활활 날아오를 수 있기를 저희가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 통해서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보조지표, 매물대 차트 사용법이라고 준비를 해오셨는데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인가요? 네,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이제 공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제가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제 초창기였을 겁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지표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거의 보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보조지표 매물대 차트만 거의 좀 본다라고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그 매물대 차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에게 맞는 차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의 보조지표라고 본다면 수십 가지 거의 뭐 100개 가까운 그러한 많은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MACD도 있고 오실레이터도 있고 뭐 엔빌로프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RSI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보조지표들이 있는데 이 보조지표들이 뭐 맞는 종목도 있고 맞지 않은 종목들도 있다.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맞는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보조지표를 찾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매물대 같은 경우는 수급에 그리고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셔라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 차트의 흐름들 먼저 설정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HTS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능들은 비슷하니까 자, 여기 좌측으로 좀 보시면 차트 형태라고 보이실 겁니다. 차트 지금 화면에 보이신 거는 키움의 HTS인데 차트 형태를 보시면 매물대 차트라고 5번째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 지금 차트에 이러한 매물대 차트라 그래서 이 황색 이 바가 우측 이제 가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총 10개로 나누어져서 나오는데 자, 최근에 이 거래 기간 동안 어느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됐는가를 나타내 주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딱 보시면은 7만 원 부근에서 전체 거래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5.5%가 거래가 됐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 동일하게 매일매일 거래가 된다 그러면 10칸이기 때문에 10% 칸마다 10%씩 나눠줘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특정 가격대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7만 원대에 이러한 가로바가 상당히 길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이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는 기간에 따라 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차트를 길게 놓고 보고 더 길게 놓고 본다 그러면 밑에 2만 원대가 가장 많은 16%의 이러한 매물대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좁게 본다고 하면 한 2년 정도 본다고 하면 역시 7만 원대 보는데, 자, 통상적으로 1년 정도의 차트 캔들을 가지고 이 매물대를 본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이 매물대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매물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기 쉽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왜 그 자리가 지지 라인이고 왜 그 자리가 저항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투자 심리 때문인데, 내가 매수를 한 이후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난 좀 더 살 걸. 10%밖에 안 샀는데 한 30% 샀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가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매수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 매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7만 원대 중심으로 매물대가 가장 두껍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매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 최근 1년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30% 정도는 이 7만 원 전후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요 근처에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제가 오스코텍 같은 종목 한번 살펴보면,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 보면은 28,000원 부근에 지금 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던 이때와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던 이때가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 이 자리에서만 거래량이 23%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1년의 모든 거래 중에 27,500원 28,000원 이 자리에서 거의 4개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 자리에 뭐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왔을 때 이 자리는 이제 저항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자리까지는 큰 저항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또 하나 본다고 하면, 제가 최근에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기업 유니캠 기억나실 겁니다. 유니캠 같은 경우 역시 보시면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던 구간이 2,400원에서 500원 사이, 이때 거래량이 전체의 18% 정도가 지금 터졌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위치에서 2,400원까지 한 20%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할 때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지 업황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추세는 어떤지, 저항 라인이 어디 있고 지지 라인이 어디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매물대까지 본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 2,400원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역시 이 1,800원대는 역시 지지를 받아줬던 그러한 자리, 역시 이 자리에서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이 자리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내일장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필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8월달 이때 시장의 영향으로 수급을 떠나서 시장 영향으로 같이 밀렸습니다만 다시 회복을 하고 계속해서 이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역시 실적도 좋기 때문에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크게 매물대 있는 자리는 이 자리,
2,000원짜리 그리고 2,250원짜리. 그러면 2,000원까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요 121선 1,500원만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2,000원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뭐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매매한 사람들 거래량을 기반으로 한 매매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매매한 사람들 중심으로 수급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매물대를 잘 분석해 보시면 좋은 그러한 이제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벌써부터 또 내일 이 시간에 강의가 기다려지는데요. 보조지표에 대해서 오늘은 살짝 맛배기로 여러분들께 이태훈 전문가께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태훈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저희 주식 훈민정음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태훈 전문가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6글자 검색하시고 무료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